YTN 라디오의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 나와 있는 김용태입니다. 아, 광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특파원 같아요? 네? 예, 5.18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하. 전야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 지금 금남로 일대에서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많이 갔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야죠. 김병민 최고위원만 전야제 그러시구나.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예. 우리도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자,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이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징계안을 자체적으로 또 낸 거죠.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낸 건데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낸 징계안에 민주당이 처리를 동의하면은 처리를 하는 절차로 들어가면 되지만 민주당도 뭔가 윤리에 제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징계안을 따로 제출하고 그걸 이제 병합 심의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애초에 이제 지난번에 새신 의원총회 할 때 일요일 날 그때 이제 의원들이 이 입장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비록 이제 어쨌든 윤리위에서 어차피 다루게 돼 있지만 민주당이 상징적으로 제소를 따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가 이제 따로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그 대목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뭐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윤리 제소나 이런 것들을 따로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모로 여론이 안 좋고 또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별도 이제 뭐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과정상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탈당해서 당에서 뭔가 이렇게 죄를 묻기도 어렵고 진상조사에 응한다고는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진상조사단은 이건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윤리 제소를 하게 된 건데 그럼 애초에 그냥 윤리 제소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글쎄요. 왜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적으로는 윤리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행동만큼의 어떤 신뢰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징계가 국민 정서를 확인하는 리트머스지도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쇄신을 하지 못하고 자꾸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찔끔찔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쇄신한 결의문 일대만 하더라도 마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을 것처럼 결정했다가 이제 와서 결정하는 행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떤 쇄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쇄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이제 기소도 됐고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내 많은 의원들과 비교해서 이제 같은 잣대로 다른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쇄신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윤리에서 실제로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 예. 그 가능성 본회의까지 그거 좀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아마 윤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지금 뭐 양당의 이견이 있다 뭐 이렇게 보도는 나옵니다만 그 절차에 대한 이견이라는 거는 이 자문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강제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정도인 것이고 그거는 이제 조항의 취지를 따져보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에서 뭐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이제 심의가 가능할 것인데 문제는 항상 거기까지는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들 징계 논의할 때도
거기까지는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징계 이유가 있다면 거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본회의나 이런 데서 징계가 가능하냐 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제명이라든가 여기에 준하는 어떤 중징계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없거든요. 아주 과거에 이제 그 김영삼 의원 그 당시 말고는 그 파동 때 말고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징계 결정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뭐 의원직을 뭐 사퇴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자진 사퇴. 그렇죠. 네. 뭐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간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요거는 또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윤리특위에 또 올라와 있는 다른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다른 의원들 건도 있고. 30몇 건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죠.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최고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 정당의 윤리위도 그렇고요. 국회의 윤리위도 그렇고요. 지금 2023년에 윤리위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참 국민들께서 이 국회법의 윤리위 규정까지 다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되나 이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법의 뭐 자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취지가 담긴 그 정신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리 만능주의로 기결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의 징계 판단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린다며요? 이 뭐 윤리위에서 이 다뤄낼 때까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일정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예. 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고려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윤리의 어떤 절차 관계없이 김남국 의원이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마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뭐 의원직 사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걸 또 남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맨 앞에 얘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은 최대한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감쌀 수 있을 때까지는 감싸보겠다라는 취지처럼 지금까지 비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무슨 뭐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윤리에서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더 지금 심각하게 비춰지고 아프게 비춰지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미 좀 뇌리에 박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닥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뭐 제대로 푸는데 실패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용태 전 최고께 여쭤볼 게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그쪽에서 청년들이 민주당이 무슨 청년 정치인들이 그 성명서 비슷한 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상당히 그 강성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예. 굉장히 뭐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야기를 그 민주당 젊은 정치인을 향한 강선지층에 대한 공격 그 프레임이 과거에 제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냈던 공격 프레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목소리를 내니까 민주당 정치인을 향해서 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만 추구하느냐, 내부 충질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극렬 지지층들이 좀 객관적이고 성숙한 문화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극렬 지지층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했는데 리더십 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돼 있고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감싸는 듯한 태도였을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7인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총선에서 김남국 의원의 안산 단원을 공천받거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이제 치지 못하기 때문에 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의문이 지금 당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이 심판대에 올라 있다. 이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변에 그러니까 이 어떤 뭐 대표적 사태라든가 이런 민주당 지도 체제의 급변 사태 뭐 이런 게 생기고 뭐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럴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그런 길로 간다고 하면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문제제기라는 당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도 예를 들면 따로 뭐 지금 구심이 있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쭉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더 큰 위기, 더 큰 어떤 딜레마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용태 전 최고는 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제 이 극렬 지지층을 말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극렬 지지층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민주당을 아주 뒤집어 엎어 놓겠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이 사실상 당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좀 이 뭐랄까요 좀 우스개로 표현하자면 김남국 의원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가 더 화가 나고 더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민주당이 완전히 어떤 혁신을 하고 황골 탈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이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결기 있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못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뭐 대표직 사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 국회에서도 뭐 썰전이 있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보다도 시간 관계상 간호법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어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참 일단 당론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양국관리법의 거부권하고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예. 결국에 직역 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 이익 다툼이고 집단 간의 관계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런 마중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대선 예. 전에 한 국민이 봤을 때는 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간호사가 마치 개업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핀다면 국민들이 뭐 실제로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개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설득하고 이러한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러니까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이 거부권의 행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이 간호사들이 이제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면 이제 국민 건강에 우려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에서 어떤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는 어떤 상황인식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직역 간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고 있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입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직역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예.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나온 예. 얘기인데 이걸 조율하고 여러 가지로 합의를 예. 봤어야 되는 주체가 또 대통령과 여당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데 다만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이게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무조건 표결하는 것만이 예. 답이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